밤 KBS 9시 뉴스 진행해드립니다. 평양으로 끌려가다가 싱가포르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윤태석 씨가 오늘 저녁 김포공항에 도착 그리던 가족품에 안겼습니다. 김포공항에 나가 있는 사회부 김영태 기자를 불러봅니다. 김영태 기자. 네, 김영태입니다. 오늘 윤태식 씨의 도착 모습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윤 씨는 지금부터 1시간 10분여 전인 7시 50분쯤에 김포공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 북계의 마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그리던 고국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윤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입국장을 이렇게 해서 윤 씨가 나와가지고 조국 땅을 밟았다는 감격에 윤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기자들의 인터뷰에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납치 생활로 다소 피곤해 보이는 윤 씨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수염을 덥수하게 길렀지만은 건강 상태는 대체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윤 씨는 입국장을 나온 뒤에 관계기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김포공항 3층 귀빈실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윤태식 씨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윤 씨는 오늘 북계의 마수에 대해서 내외신 기자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솔직히 북계의 마수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 씨는 북계가 제주도 제3국에서 한국인을 무차별하게 납치를 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교활한 수책을 꾀하는 데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윤 씨가 무사히 귀국한 데 대한 귀국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북계 대사관에서 이창룡이라는 사람이요, 대리대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저는 서울에 가면은 자기네 돈을 썼고 또 그 북계 대사관은 거기는 평양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기 때문에 너는 서울에 가도 죽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살아서 여기까지 오도록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하고요. 그 다음에 뱅콕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관님들이 밤낮으로 저를 잠 한숨 안 주무시고 제가 잘 때도 주무시지 않고 교대를 해서 저를 보호해주고 제가 계속 불안해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대단히 이제 내가 살았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 외에는 없고 그들의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죠. 아무튼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한 일도 전혀 없는데 저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저의 신변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해서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자의에 의해서 정치적 망명을 했다라고 외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북계 측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말이죠. 네. 윤 선생께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요구에 대처를 했습니까? 저한테 요즘에 김대중 선생님께서의 활동은 어떠시냐고 해서 제가 홍콩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소식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6호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목적지는 스위스인데요. 6호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서 그곳에 가서 저보고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근데 정치적 망명의 동기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정치적 망명에 대한 동기를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첫째는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했는데 유성환 의원이 선거 자금을 제가 3천만 원을 한국 돈으로 준 거로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본 적도 없더라도 네가 안다고 하면 된다. 정치적인 망명의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천만 원을 대줘가지고 그분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한국 정부에서 그 사람을 반공법으로 잡아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금 출처를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자금 출처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금을 대준 거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저를 탄압하기 위해서 제 회사를 망하게 했다. 그래서 제가 홍콩을 나와서 있다가 그 한국 정부에서 나를 자꾸 잡아서 서울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싱가포르를 와가지고 일단 싱가포르로 피신을 해서 싱가포르에서 다시 그 스위스까지 와가지고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그 부단히 북계의 그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과 그리고 윤 씨의 무사 귀국을 바라보는 그 국민들의 안도의 한숨을 쉬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 돌아온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제가 그 뭐라 그럴까 제가 태어난 조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우선은 느낄 수 있고요. 가장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실 그 반공했었는데 저는 반공의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고 그러고 어렸을 때 뭐 빨갱이해서 빨갱이는 얼굴이 빨개서 빨갱이라고 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느낀 것은 이 반공이라는 것은 제가 겪은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공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느낀 건데 반공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반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 내가 조금이라도 틀린 이 조금 딴 정신 먹고 이럴 때 설마 이제 저는 어떻게 되냐면 설마 간첩이 내가 뭐 필요 있다고 나를 저거 하랴 이런 생각을 먹어왔었는데 이 설마가 결국은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반공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은 처음서부터 간첩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자기 고향에 자기 딸이 하나 있고 자기 부모 형제가 다 계십니다. 근데 해외 생활을 한 12년 했으니까 그 해외 생활을 하는 도중에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살다가 일본을 자주 이렇게 왕래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일본에서 어떤 이 북괴놈들의 마수에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윤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밖에도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조국은 어느 극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는 이러한 북계의 마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계 평양방송은 지난 23일과 24일 청진호를 타고 북계를 탈출한 사람들이 일가족이란 사실을 일체 숨긴 채 11명은 조난선원이라고 엉뚱한 보도를 하면서 만약 일본이 이들을 제3국 송환이나 공해상으로 추방할 경우에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계는 일본 당국 조사로 김만철 씨 일가족의 망명 의사가 확실해지자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으로는 인도할 수 없다고 생떼를 부리면서 그들의 다급해진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계는 또 김만철 씨 일가족의 망명을 저지하기 위해 현재 북계의 불법 억류정에 있는 일본 선박 후지야마선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뜻을 암시하면서 일본과의 적십자 회담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저의를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북계는 한국에 대해 북한을 탈출한 이들 일가족의 안식처를 제공할 경우 그들이 강제 납북해간 우리 어부들에게 탈출 망명의 구실을 덮어씌워 억류시켜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등 인도주의를 외면한 그들의 파렴치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적 25일 만에 사체로 발견된 김옥분 여인의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홍콩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일본의 조청 연계를 통한 북괴의 첩보 공작 등 정치적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정치특별수사반까지를 편성을 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김 여인의 사망 시기가 열흘에서 2주일 전으로 김 여인의 남편 윤태식 씨가 싱가포르로 유인 납치돼간 시기와 일치하고 또 김 여인이 평소 일본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서로 의도 좋고 또 우리 식당에 밥도 자주 먹으러 오고 그래서 나는 참 좋게 봤는데 일본을 자주 드나들는 것이 의아스럽다 하고 생각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홍콩 경찰에서도 이번 사건은 조청년 계열 등 북계의 개입의 가능성을 농후하게 보고 정치적인 사건으로 상당히 깊이
다루고 있고 그 정치적인 배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경찰은 김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증거물로 침대 서랍에서 찾아낸 김여인의 여권을 확보하고 보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사체 부검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콩에 우리 민족 고유의 가장 큰 명절을 앞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라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버스터미널입니다. 손에는 선물 꾸러미를 들고 모두가 마음은 이미 고향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가 있습니다마는 북의 고향을 두고 온 이산 가족들에게는 오늘이 가장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북한에서는 이 명절 풍속마저도 김일성에 의해 복고주의와 봉건잔재라는 이름으로 없어지고 연로한 주민들의 뇌리 속에만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기순 용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1950년대 말까지도 주민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행해지던 차례나 성묘 풍습들은 1967년 김일성이 이른바 교실을 통해 옛 풍속에서 배울 것은 없다고 단언한 이후 전통 풍속들은 허례와 낭비로 규정되어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 사회주의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생일과 당 창건일, 정권 수립일에 요란한 행사와 경축 노름을 벌이며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대신 살아있는 독재자를 숭배하는 것이 오늘의 북한 풍속도인 것입니다. 북한은 명동 추도의 문제에 편승해서 악랄한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동조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우리 사회의 소요 확산을 노린 대남 선동공세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오늘 북교의 대내 방송인 중앙방송은 내일 오후 평양에서 사로총, 직업총 동맹 등의 주관으로 박종철 군 추도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으며 개성, 해주, 남포 등 주요 도시에서도 같은 시간에 일제히 추도회를 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위장평화선정기구인 이른바 제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 이름으로 호소문이라는 것을 발표해 내일을 민족 공동의 추도일로 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외 동포들에게 추도 집회 개최를 선동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신민당 서울대회를 전후해 평양방송과 대남 흑색방송 그리고 당 기관진 노동신문 등을 통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수많은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이 무더기로 처형 학살당하고 있다고 날조 선전했는가 하면 지난해 10월 28일의 건국대 점거난동 사건과 5.3 인천 사태 등이 있을 때마다 민심 소요와 사회 혼란을 노린 악랄한 유언비어로 이들을 적극 두둔하면서 소요 확산 선동에 열을 월남 귀순자 특별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귀순자는 신분과 공적의 내용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분류돼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김만철 씨는 1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북한의 장관급 공무원과 장성 또는 민간인 3명 이상을 대동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1급의 경우는 순금 14,500g을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만철 씨가 1급으로 분류될 경우 황금 1g을 시가 14,000원으로 계산할 때 2억 300여만 원을 보상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며 나머지 가족이 5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김 씨 가족 일행은 적어도 4억 6,9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3년 2월 미그 19일을 몰고 귀순한 이웅평 소령의 경우 미국이 보상금까지 합쳐 13억 6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김만철 씨가 청진의학대학 병원 의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김만철 씨의 막내 아들 광호군이 어제 시내 국민학교를 방문 중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종대왕이 누구냐고 되물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북계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가르치지 않고 한글이 삼국시대부터 존재하던 것을 김일성이 찾아주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날조한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북계는 언어가 혁명수단이라는 정책 아래 서울 표준말을 부르주아적 요소와 낡은 사상을 일깨운다는 이유로 매도하고 김일성이 쓰는 말을 문화어라는 이름으로 강요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채소가 남새로, 곡식은 알곡으로, 이해는 요해로, 재산이 물산으로, 효과를 내다는 은을 내다로, 골기하다는 일떠서다로 변하는 등 우리에게 생소한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일반 용어 역시 전투적으로 변해서 사지를 도려낸다는 끔찍한 뜻을 지닌 각을 뜬다는 말은 물론 까부시다, 주구, 원수, 승냥이 등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반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광호군이 버릇처럼 내뱉던 미 제국주의니 득식을이라는 말들은 바로 오늘의 북한 언어 생활의 실상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본의 시사주간지 세계주보는 오는 2월 17일자고에서 작년에 12.2%의 고도 성장을 이룩하고 4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이룩한 한국 경제가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 신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세계주보는 일본에 저명한 경제군사평론가 하세가와 게이타로 씨의 기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전망했습니다. 하세가와 씨는 첫 번째 평화적 정권 교체와 올림픽을 앞둔 한국의 화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올림픽이 공산권 여러 나라가 전면적으로 참가하는 가운데 성공을 한다면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크게 올라가고 반면에 북한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세가와 씨는 경기장 시설과 외국 관객을 수용할 시설이 전혀 없는 북한이 올림픽을 한국과 함께 개최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OC, 즉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사마란치 위원장은 88 서울올림픽의 일부 종목 북한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측이 IOC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4차 남북체육회담이 로잔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북한 측 대표들을 만난 뒤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IOC가 지난해 6월에 통보한 원칙을 받아들인 점에 주목하면서 세부 절차를 위한 남북회담이 IOC의 중재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OC의 제의는 서울올림픽에서 탁구와 양궁 그리고 축구 예선 1계절은 북한 지역에 배정하고 자전거 도로 경기는 남북한을 관통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란치 위원장의 회견이 있은 직후에 북한 대표단은 기자들과 별도로 만나서 북한 지역에 배정되는 2개 종목 외에 6개 종목 정도를 추가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주목을 끌었습니다. 로잔에서 KBS 뉴스 유자용. 먼저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계군은 오직 1인 독재자의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순용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계군의 징집 연령은 14살이 되면 징집 대상으로 등록이 되고 16살에 신체 검사를 받은 뒤 17살에 부대 배속과 함께 현지 입대하게 됩니다. 사병의 복무 연한은 병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년이며 특수병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15년 또는 20년 이상이 됩니다. 북계군의 휴가는 60년대까지는 복무 기간 동안 15일을 주었으나 지난 70년 이후부터는 그나마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 제대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와 동시에 집단으로 공장이나 노역장에 끌려가 1, 2년간을 의무적으로 강제 노역을 한 후에야 자기가 원하는 집 근처의 집단 농장이나 공장 등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북계군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북계군 장교는 모두가 당원이며 사병의 경우는 육군의 20, 30%, 해군 공군은 특수성 때문에 60, 70%가 당원으로서 이들이 군대 내 모든 비당원을 감시 통제하면서 오직 김일성의 정치군사 노선인 무력 적화 통일의 남침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먹고 있습니다. 이 수비 형태를 보시면은 조금 전에 지금 현재 숫자가 우리가 딸리죠. 왼쪽으로 채워졌습니다. 고대 유니버시아드에서 우승을 했고 작년 킹스컵 우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북한입니다. 왼쪽으로 채워졌습니다. 최선호 점. 이것을 최상국 유동관 헐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최상국 오른쪽으로 올렸습니다. 최순호 머리로 흘러나온 거 헤딩 샷. 이영진. 저건 머리 갖다 대기가 정말 어려운 위치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상당히 뭐랄까요, 시야가 넓고 판단력이 빠른 선수예요, 이영진 선수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뒤로 최순호 줬죠. 이것을 다행히도 이영진 선수 앞으로 떨어졌어요.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지금 골키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동작을 했기 때문에. 이영진 선수가 1m 68cm의 키, 바로 이 선수입니다. 한 점을 10분 정도, 9분에서 10분 정도에서 한 골을 지금 중거리 슛. 만회 작전. 중거리 슛. 정철호. 왼쪽으로 들어오면서 헤딩. 이건 완전히 그 헤딩을 갖다 잘못했어요. 오공이야.
최순에게 다시 연결.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또 뒤로 돌아서요. 최순우 씨. 네. 미 국방성의 아미티지 차관보는 오늘 하원 청문회에서 북괴는 지난 70년대 이후 꾸준히 군사력을 증가하고 병력을 비무장지대 부근으로 전진 배치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소련과 북괴 군사 밀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미티지 차관보는 이어 80여만 명이 이르고 있는 북괴군의 지상병력 규모는 한국군에 비해서 35%가량 많은 데다가 북괴는 탱크와 기갑병기 등에 있어서 2대1로 앞서고 있으며 지난 2년 사이에는 소련으로부터 미국기와 샘 미사일 등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북괴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지지하는 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남아있게 될 것이며 미국은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미티지 차관보는 또 북괴 군사력의 전진 배치로 남침 경보 시간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고도의 방어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유천수 하사는 북괴군 생활에 대해 옷이 부족하고 비누가 모자라 세탁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옷에 이가 생겨 휴일에는 이를 잡아야 하고 겨울철에는 혹독한 훈련으로 동상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치료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군대 생활 7년에서 10년이 돼도 휴가 한 번 갈 수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유 하사는 또 지난해 여름에는 북괴군에서 대우가 가장 좋다는 민경부대까지 태국에서 수입한 시커먼 밀사를 2개월이나 소금물에 빨아 밥을 해먹었다고 밝히고 소금에 절인 무라도 부치고 볶고 채를 만들어 배불리 먹고 살자는 뜻의 염장무 삼형제라는 말이 북괴군의 유행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 하사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몰래 거래하는 양복 한 벌 값이 무려 500원으로 한 달 노임을 50원에서 70원 정도 받는 노동자는 꿈도 꿀 수 없다고 말하고 세탁비누가 귀해 세탁비누 좀도둑이 성행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도 크게 부족해 도시 지역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결혼 후 보통 2, 3년간은 방 한 칸도 배정받지 못해 남자는 독신자 숙소에서 여자는 친정집에서 각각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유 하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북한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연세대 이기택 교수는 최근 소련이 북한 영공통과권과 해군기지 사용권 등을 얻어내 핵을 실은 항공기와 함정을 정기적으로 북한에 투입함으로써 북한 지역은 핵지대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에 들어왔던 원산의 그 항공 소련의 극동 기함이나 항공모함이나 또는 그 배아급 TU-16 또는 그 위에 배아의 그것은 전폭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이것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소련의 브라디보스톡을 출발한 소련 군용기들은 원산을 거쳐 휘전선을 따라 남하한 뒤 동진해를 거쳐 감남만으로 빠지고 있으며 특히 놀라운 것은 소련 항공기의 귀환 항로가 압록강을 따라서 소련의 모 기지로 돌아간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중공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제 소련과 북한의 군사협력 관계는 북한의 핵화를 전제로 한 새로운 성격의 동맹관계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소련과 북한 간의 새로운 군사동맹 상황은 지난 84년 11월 소련 외무차관 카피차와 북한의 김정일 간에 이루어진 군사협상의 결과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네, 북한에도 인기 배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를 누구로부터 얻느냐 하는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먼저 우리는 국민들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 인기 배우 또는 스타라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당 간부를 비롯한 고위층으로부터 먼저 인기를 얻어야 비로소 인기 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북한의 인기 배우라면 남자로는 김준식, 여자로는 홍영희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세 초반의 미녀로 알려진 홍영희는 북한의 선전용 혁명 사극을 영화화한 꽃바는 처녀의 주연 배우로 꽃분이 역을 맡았었습니다. 홍영희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김준식은 그동안 많은 김일성 우상화 영화에 출연하면서 특히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 역을 김일성의 마음에 들도록 연기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에서는 배우는 물론이고 모든 예술 종사자들이 진실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와 당 정책 선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기는 물론이고 그나마 창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흑백 TV 시대를 지나서 칼라 TV 시대로 가정 보급률이 50.5%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흑백 TV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나마 생산 대수가 한정돼 있어서 기관과 협동단체의 비품으로 출고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이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간부 정도가 돼야 주로 안면을 이용해 흑백 TV 수상기를 구입할 수 있어 북한의 흑백 TV 수상기 가정 보급률은 15%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칼라 TV는 직위가 높은 당 간부가 아니고는 구경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휴대용 라디오는 법적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전기를 이용한 라디오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라디오 가격이 120원에서 180원씩이나 되고 있어 보급률은 특수층에 한해 30% 정도입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휴대용 라디오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북계의 철저한 주민 통제 방법의 하나로 혼자서는 라디오를 들을 수 없도록 한 조치이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256K드램까지 수출하는 반도체 선진국인 우리나라에 비해 이제 겨우 직접 해로인 IC 시험 공장을 준비 중에 있는 그들의 경제과학 분야의 낙후성에도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 집단은 요즘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와 관련한 일부 대학가와 제야 일각의 소유에 편승해 모든 대남 선전 선동수단을 총동원, 한국 사회의 혼란과 국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평양에서 4.19를 구실로 대대적인 군중 집회를 열고 최근 한국의 일부 대학가의 소위 민민투, 자민투, 반미, 반전, 반핵투의 등 운동권 조직들에 의한 소요 사태를 용감한 투쟁이라고 부추기면서 이들에게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공언하는 등 소요 확산을 격렬히 선동했습니다. 북한 집단은 또 이 집회에서 직선제 개헌의 실현, 모든 정치범의 무조건 석방을 주장하는 등 한국 내 정치적 전환기를 사회 혼란으로 유도해보려는 그들의 광분상을 드러냈습니다. 이같이 북한 집단이 예년에 볼 수 없는 강도 높은 대남 모략 비방 선동 공세를 연일 펼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 혼란을 유발시켜 평화적 정부 이양의 난관을 조성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88 서울 올림픽까지 연결시켜 이를 저지 방해하기 위한 책동인 동시에 그들의 당면한 경제 난국 그리고 내부 모순에 따른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돌파구를 대남 폭력 혁명 분위기로 끌어가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상엽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오늘 오전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 앞으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 지난 1월 15일 서해 공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북한 측에 납치된 여수 선적인 제27 동진호와 성선어부 12명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늘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지난 1월 20일 전화 통지문을 통해 어부들의 송환을 요청했을 때 북한 측은 바로 이튿날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알려왔는데 100일이 지난 오늘까지 어선과 어부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또 북한 당국이 어부 가운데 2명이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북한 적십자회는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에 입각해서 성선 어부 모두가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효도를 가족의 기준으로 삼고 부모는 자식에 대한 희생을 미덕으로 삼으면서 온 가족이 협심 단결해서 인간적인 삶의 안식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통적인 가족 상호 간의 도덕 윤리의 기준을 전혀 새롭게 설정하고 부모와 자식들 간의 무조건적 사랑과 존경은 낡은 봉건적 간섭으로 지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부모라 할지라도 당의 원칙과 김일성의 말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먼저 가정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은 다음에 소속 단체의 간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 사회주의 아들, 딸로서 지켜야 할 도덕 규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도 원수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부모에 대한 존경의 척도는 계급투쟁과 혁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국 북한의 가정은 인간적 삶의 터전이라기보다는 생산의 최저 단위로 사회주의 혁명의 학습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에 동원된 군중들 가운데 일부가 평양 시내 일부 지역 재개발 사업장에 강제 노력 동원되는데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 행사가 중단되고 일부 군중들의 시위가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폭동으로 번질 조짐을 보여서 진압에 나섰던 안전원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내외 통신이 전했습니다. 시위 군중들은 투석 등으로 이에 대항했는데 이 과정에서 10여 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를 낸 뒤 겨우 진압됐다고 내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현재 평양시 외곽지대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북한 전역에서 청장년과 학생들을 무보수로 강제 노력에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북계 경비정의 총격으로 침몰된 제31 진영호와 짝을 이루어 조업을 하던 제32 진영호가 잠적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해양경찰이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대는 행방불명된 제32 진영호가 지난달 21일 여수항을 떠나 29일 백령도군의 공해상에 도착해 침몰된 제31 진영호와 200여 미터의 간격을 두고 홍어잡이를 하던 중 어제 새벽 북계의 총격단 시 피신했을 것으로 보고 해군과 합동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 수색대는 사고 해역에서 제32 진영호의 유류품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이 어선이 북계의 공격을 무사히 벗어나 기항 중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2 진영호는 평균 속도가 7노트여서 어제 새벽 사고 해역을 벗어나 여수항으로 돌아올 경우 50여 시간 만인 내일 오전 중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영호의 소재 확인이 이같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 배에는 모선과의 통신수단 외에는 해경이나 어무선국과 직접 교신할 수 있는 통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32 진영호에 타고 있는 선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의 테러 수출의 종주국으로 세계 언론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메이카의 영자 주간지 인사이트 최신호는 북한 테러 수출이 큰 사업이라는 특집 기사에서 북한의 무기 테러 수출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번창해 북한 재정에 보태 쓰여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사이트는 특히 북한이 세계 최대 규모인 약 10만 명의 특공대에서 차출한 게릴라전 교관을 중남미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등 34개국에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이트는 이들 북한 군사 교관들은 법 질서 유지와는 관계없이 테러 훈련을 교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예멘에서는 북한 교관들이 군에 편입해 요인 납치와 암살법 등을 집중 테러 훈련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간지는 또 지난 1년 전 짐바브웨에서 양민 3,000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병력이 바로 이들 북한 교원으로부터 교육받았다고 전하고 지난 83년 10월 버마 아웅산 폭발 테러 사건을 예로 들어 북한의 특수부대는 테러 교육 내용을 실습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고문단이라는 명목으로 현재 8천여 명의 테러 교육 군 교관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북한이 이처럼 테러와 무기 수출에 집중 개입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절망적인 재정 상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시 항공연안부두에서 열린 30일 진영호 격침 북계살인 만행 규탄대에서 시민들은 이번 사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북계의 이 같은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해적 행위에 대해 마땅히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민 한 가족으로서 이런 만행에 대해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이라도 쫓아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를 박살을 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력을 길러서 그 살인마적인 행동을 하는 북한한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길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항상 자기 일에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규탄대에서 시민들은 민족의 반역자 김일성은 비인간적인 살인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4천만 민족 앞에 사죄하라는 등 상경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규탄대회는 수산학가족 3천여 명이 참가해 철통 같은 반공태세로 굳게 뭉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여수시 국동어항단지에서 열린 북괴 살인만행 규탄대회에서 13,000명의 여수 시민과 어민들은 북괴의 만행을 단호히 저지 분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유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31호 진영호 살인만행 4천만 분노하다! 김일성을 사죄하라!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북괴의 무차별 총격으로 가장을 잃은 선원 가족들도 시종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괴의 살인적인 도발 만행을 앞으로는 국민의 단합된 힘과 총력 안보로서 북괴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길러야겠습니다. 여수 시민과 어민들은 오늘 결의대회에서 북괴에 의해 희생된 11명의 진영호 선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 탈출병사 민홍구 씨를 오늘 오전에 가석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退去強制手続き中の民航機については、上司より仮放免実施のご指示がございまして、本日これを実施いたしました。仮放免の実施につきましては、一切公開しないで行ってほしいとの民本人の強い希望がございましたので、その日時、方法、指定住居等その詳細については発表すること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민홍구 하사는 4년 전인 지난 83년 10월 당시 북한에 가 있던 일본 선박 제18 후지산 마루를 몰래 타고 일본에 미입국했었습니다. 민홍구 하사는 이어서 미입국 혐의로 요코하마 입국자 수용소에 일단 수용됐습니다. 요코하마 입국자 수용소에 수용된 민홍구 하사는 그 뒤 일본 변호사협회 등을 통해서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여러 차례 걸쳐서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민홍구 하사를 석방하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제18 후지산마루 선원 2명의 석방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민홍구 하사의 석방을 지체시켜 왔었습니다. 가석방 형식으로 자유의 몸이 된 민홍구 씨는 일본에서 1년을 보낸 뒤에 우리나라로 망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오늘 연세대 총학생회 명의로 나붙은 대자보는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지배체제, 평양의 풍경과 사람들의 인상, 평등사회의 현주소 등으로 나눠서 북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자보는 북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평등사회를 건설하고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보였다. 평양 시내에는 무장경찰이나 파출소 같은 것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출판된 책자를 인용했습니다. 이 대자보는 또 북한은 여성들을 가정일에서 해방해서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는 국가에서 마련한 정당하고 생산적인 직업에 자랑스럽게 종사하는 듯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자보는 북한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실업과 빈부격차, 빈곤 청소년과 범죄, 성과 신분의 차별, 문화적인 부패가 없는 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대학교에는 오늘 10월 30일 대자보에 답하면서라는 제목의 반박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이 반박 대자보는 지난번 용공 대자보가 지나치게 북괴 찬양 일변도로 나가서 객관성을 잃고 있으며 운동권 학생들이 5%의 의견을 전체 의사인 양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일 휴전선에서 일어났던 북한의 총격 도발은 그보다 나흘 전에 휴전선에서 있던 북한의 모략 전단 살포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오늘 오후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뿌린 모략 전단은 선거 기간 중에 무력 충돌 사건이 있더라도 그것은 국내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한국의 업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북한이 모략 전단을 뿌린 뒤에 총격 사건을 자행하고도 적반 하장격으로
유엔군 쪽에 항의를 하는 수작을 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작년 8월에 휴전선에서 총격전을 거듭 자행한 뒤 아시아 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김포공항에서 폭탄 테러 사건을 일으킨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서울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북한이 한국 내의 사회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총격전을 계속하면 물론이고 친북한 학생들을 선동하는 작전도 함께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치안본부는 북계의 불온편지는 서독과 일본에 있는 교포 이름을 도용해 정계와 학계 등 지도급 인사에게 오늘까지 모두 500여 통이나 보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계의 불온편지는 지난 11일 평양에서 열린 이른바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5개항의 민족 단합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북계는 이 편지에서 남북 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위해서는 우선 남한에 진정한 민주정권이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화를 위해서는 용공 세력을 척결할 것이 아니라 현 정부와 외세인 미국을 척결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으며 남북한 사이에 단합을 도모하는 데에는 반공을 배격하는 것이 가장 기묘한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북계는 또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앞으로도 남지 말 의사가 없으며 남한에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져도 이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평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계는 이 편지에서 이른바 민주정권이 세워지면 휴전선에서의 무력 철수와 대규모의 군사훈련 중지 등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금까지의 대남 선전을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은 북계의 이러한 편지 공세는 그들의 적화 야욕을 평화 공세로 위장한 고도의 전술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는 현상에 편승해 우리의 국면을 분열시켜 극대 혼란을 유도함으로써 남침의 기회를 조성하는 데 있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입니다. 특히 반공을 배격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는 북계의 주장은 남한의 강력한 반공 정부가 있는 한 그들의 적화 야욕을 달성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총선거를 앞두고 그 결과 우리의 그 강력한 반공 철책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영하의 전선은 최근 들어 북계의 대남 비방 방송이 늘어나는 등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이 없더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북계는 대통령 후보와 민주화 일정을 비방하고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대남 방송을 평소보다 배가량 늘려 남한의 혼란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전선을 지키는 장병들은 영하 20도를 웃도는 추운 날씨에도 경계 근무에 빈틈이 없습니다. 북계는 최근 대통령 선거와 88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방해하기 위해 정부 비방 대남 방송의 격화와 총격 도발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 장병은 북계가 어떠한 도발을 자행하더라도 이를 즉각 분쇄할 수 있도록 철통 같은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툼한 방한복을 입고 눈이 쌓인 철책 주변을 순찰하는 장병들의 얼굴마다 북계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분쇄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요미르 신문과 도쿄 신문은 바레인에서 자살을 한 남자가 아시아 어느 나라의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관의 2등 서기관이었다는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으며 도쿄 신문은 아시아 어느 나라가 한국의 이웃나라라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한국의 이웃나라는 바로 북한으로 추정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오늘 발행된 일본의 주간 잡지 주간 아사히는 칼기 사건의 배후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북한 공작원 미야모토 아키라가 지난 83년 10월에 맹군 사건이 실제로 끝나자 그의 매년 전두환 대통령 암살 계획에 참여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주간 아사히는 일본 공안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보도하고 미야모토는 지난 83년 11월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레이건 대통령 암살 계획에도 관여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잡지는 미야모토의 배후에는 거대한 테러 조직이 있으며 이 조직은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도쿄와 빈 베오그라드 등 몇 개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 가운데 타마키스는 북한과 일본 적군파가 협력을 해서 칼기 사건을 일으켰으며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무엇인가 사건을 일으킬 계획이었던 이들 두 집단이 적군파 간부 마루오카가 체포돼서 계획이 좌절되자 갑자기 표적을 칼기로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일본 공안
공안 당국은 마이애미가 북괴의 특수 공작 요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오늘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마이애미가 바레인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중공의 흑룡강성 출신이라고 밝힌 사실과 관련해 일본의 공안 당국에서는 마이애미가 흑룡강성에서 태어난 후 북한에 가서 특수 공작 조직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해 중공에는 현재 56의 소수 민족이 있으며 이 가운데 한민족은 126만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중공에 사는 한민족은 비교적 손쉽게 북한에 드나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인들은 유학이나 공용 이외에는 거의 해외여행이 안 되지만 한민족의 경우에는 친척 방문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산케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일본 공안 당국은 마이애미가 바로 한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흑룡강성 출신이므로 중공에서 태어나 한문을 배운 후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북한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오늘 걸기대회에서 정일권 자유수호 구국연합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살인마 김일성 집단은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칼기를 공중 폭파해서 단말마적인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우리는 힘에 힘을 모여 악랄한 북괴 88 올림픽 방해 공작을 슬기롭게 분수하고 세계 만방의 자유 대한민족의 저력을 과시할 것을 다 같이 약속합시다. 또 유상근 기독실업인 회장은 규탄사를 통해 국민 모두는 북괴 만행에 분노하면서 승공자유의 민주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야만적인 살인터로 자유민은 저주한다! 동족 참사에 자행하는 김일성을 때려잡자! 이어 사고를 당한 칼 858기에 탔다가 아부다비에서 내려 화를 면한 박길령 사무장이 폭파 직전 상황을 증언했고 서태미 한국 부인 회장이 김일성 부자에게 보내는 경고문을 낭독한 뒤 오늘 대회는 만세 삼창으로 끝났습니다. 반공 드라마 따뜻한 남쪽 나라에 대한 촬영의 한창인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입니다. KBS가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보고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는 반공 드라마 따뜻한 남쪽 나라는 지난 1월 자유대안의 품에 안긴 김만철 씨 일가의 북한 탈출 동기와 과정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 씨 역의 연극배우 윤주상 씨 등 출연진과 제작진들은 영하의 기온과 초속 20m의 강풍 속에서도 김만철 씨 일가의 자유를 찾겠다는 집념과 의지를 생생하게 펴보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역점을 둔 것은 김만철 씨 일가 11명의 어린이서부터 할머니 이르기까지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탈출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특히 우리의 기술과 자재로 김만철 씨가 다가온 청진호를 미니어처로 촬영하는 등 새로운 기법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KBS는 이 드라마를 1부는 탈출, 제2부 조국으로 나누어 각각 120분씩 제작해 내년 2월 8일과 9일 밤 9시 45분에 제1 텔레비전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지난 86년 봄 북한을 탈출해서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영화감독 신상옥 씨와 여배우 최은희 씨는 북계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을 자신들의 납치 지령 주범으로 지난 11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법원에 고발하고 김정일이 환영연에서 자신들을 필요로 해서 납치했다고 밝힌 45분 동안에 걸친 연설을 몰래 녹음한 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상옥 씨와 최은희 씨는 이 소송을 통해 북계 김정일이 자신들을 자진월북한 사람으로 날조하고 신시명의의 비엔나 은행 예금도 사치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비엔나의 아메리카 은행에 동결되어 있는 신상옥 씨 명의의 현금 226만 달러를 풀어주도록 요구했습니다. 신 씨와 최 씨는
9년 전 남북대에서 북한에 도착했을 때 김정일이 직접 나와 신 씨와 환영 악수를 한 사진을 비롯 증거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청수입니다.